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하동을 넘어 진주까지 번졌고 강한 바람에 불길이 다시 거세지기도 했는데요. 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선영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청군 산불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휘본부는 어제 신천면 신천리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이곳 천평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불 현장과 마찬가지로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엔 일출과 함께 헬기를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해가 진 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9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구간별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민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산청 산불은 어제 낮 한때 진화율이 90%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들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다시 번져 진화율은 87%로 떨어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하동군과 진주시까지 번졌는데요. 진주 수곡면 야산에 발생한 산불은 2시간여 만에 주부를 잡고 진화됐습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400m 앞까지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산불의 확산세에 산청군 2개 마을, 하동군 10개 마을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산청과 하동 주민 1,800여 명이 단성중학교 등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600여 헥타르로 아직 꺼야 할 불길이는 7.5km에 이르지만 자정 무렵부터 바람이 약해졌고 오늘 낮에도 바람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소방당국은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에서 난 산불이 밤사이 확산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이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밤사이 부산 울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 양방향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호 기자, 불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까? 네, 울주군 온양읍 귀지마을 인근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근 마을 10곳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부산 울산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때 진화율 98%를 기록했던 이 지역은 밤사이 거센 바람에 산불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최대 초속 18m의 강풍이 불며 산 정상에서 아랫마을까지 순식간에 산불이 번졌는데요. 야간에는 헬기로 물을 퍼나를 수 없기 때문에 진화 인력들이 마을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 확산에 대비했습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온양 나들목은 오전 0시 30분부터 양방향 진출입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은 어제 오후 여기서부터 약 20km 떨어진 언양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500여 명이 교회와 성당, 체육센터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산 높이가 낮고 임도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해 밤에는 진화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오전 3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오늘은 주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주불을 잡는다면 잔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온양읍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검찰이 허위 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냐면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지만 유죄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출마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오는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을 넘겼지만 헌재는 선고일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조속하게 회복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3월 안에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걸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내부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느라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탄핵 심판 기간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관례에 따라 오늘 선고일을 예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던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달아 선고를 한 적이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늦추면서 일단 이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더 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